굴 드실 때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진장 다 망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굴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굴은 몸에 좋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굴 자체는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몸을 해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침마다 건강을 챙긴다고 굴을 드시는 분,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차에 굴을 타서 드시는 분, 공복에 굴을 진하게 드시는 분,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습관이 사실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굴 먹을 때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 건강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굴, 왜 좋은 식품인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굴에 대해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굴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이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굴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자연 상태로 들어있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피로감이 심한 분들, 아침에 기운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에너지 공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굴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효과도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균 작용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상처에 꿀을 바르기도 했는데 실제로 항균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봐온 제 경험상 좋은 식품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굴을 드시는 방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차에 굴을 타서 드십니다. 아침에 따뜻한 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펄펄 끓는 물이나 뜨거운 보이차, 생강차 같은데 굴을 탁 넣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건강즙이나 각종 음료에 꿀을 섞어서 드십니다. 홍삼즙, 흑마늘즙, 각종 채소즙에 달달하게 꿀을 넣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꿀을 진하게 드십니다.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아예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드시는 게 어디서 들으셨거나 예전부터 해오신 습관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운이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습관이 장기간 쌓였을 때입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아무 소리도 없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핵심 긴장 파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한 가지 습관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인데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나쁜 걸 드신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잘못 드신 겁니다. 그게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굴을 드실 때 절대 피해야 할 것, 바로 너무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 당장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습관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굴은 열에 매우 약한 식품입니다. 굴 안에는 각종 효소, 항산화 성분, 미네랄, 비타민이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빠르게 파괴됩니다. 대략 40도 이상에서부터 효소 활성이 줄기 시작하고 60도가 넘어가면 굴의 핵심 유효 성분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결국 뜨거운 물에 굴을 타서 드시면 여러분은 영양 성분이 다 빠진 달달한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에 꿀이 녹으면 당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천천히 흡수되어야 할 당이 빠르게 혈류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장과 직결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사구체, 즉 혈액을 거르는 아주 미세한 필터 조직이 손상됩니다. 당뇨성 신장 질환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공복에 뜨거운 꿀물을 드시는 경우胃가 비어있기 때문에 당 흡수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고농도의 당이 바로 흡수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습관 하나가 혈당 조절, 대사 기능, 그리고 신장 건강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라레 HMF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꿀이 열에 의해 변성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다량 섭취 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뜨거운 물에 꿀을 타 드시는 분들은 이것이 조금씩 쌓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추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3가지. 뜨거운 물 외에도 꿀을 드실 때 꼭 피하셔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꿀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꿀은 좋은 식품이지만 당분이 많습니다. 100g당 칼로리가 300칼리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꿀을 5-6스푼씩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혈당 수치는 꾸준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매일 진하게 습관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꿀은 가끔 적당히 드실 때 효과가 좋습니다. 매일 진하게 드시면 몸이 당에 익숙해지고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겁니다.
공복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으신 분,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꿀이 건강식품인 것은 맞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당분 자체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 35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뜨겁다는 느낌이 드시면 이미 온도가 너무 높은 겁니다. 꿀의 양은 하루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비가열 처리된 천연 꿀을 고르세요. 시중에는 가공 과정에서 이미 고열을 거친 꿀들이 많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레몬즙을 함께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꿀과 레몬의 조합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신장 결석 예방에 효과적이고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도와줍니다.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 레몬즙 조금. 이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공복에 드실 때는 아주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한 번에 들이키시면 당이 한꺼번에 흡수됩니다. 천천히 홀짝홀짝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꿀을 드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꿀의 당분이 혈당을 올리고 그것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사구체여과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꿀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꿀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심하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피로 자체가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는데 거기에 무분별하게 당분을 추가하면 몸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다행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조금만 일찍 아셨어도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많은 꿀 대신 한 스푼. 이 작은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꿀 드시는 방법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온도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